자, 허은하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허은하 같은 사람 민주당에 오면 아주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김상욱 민주당에 와서 얼굴이 폈어. 너무 행복해. 행복을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표정 보세요. 고향에 온 것 같잖아? 고향에 왔어. 김상욱 진작 올걸. 전현희 손을 꼭 잡고 표정이 아주 좋아요.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고요. 권오을 안동 3선 권오을 광주 찾아 5.18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권오을 이분도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자, 보수 쪽에 있던 정치인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다 받아주면 안 되는데, 잡탕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그 기회를 뺏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의견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영삼의 3당 합당급 정계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권오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오을 통일민주당으로 정계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달고 안동에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에요. 권오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민주진영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조금 독특합니다. 국회의원 15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는데 민주당을 달고 당선이 돼요. 초선으로. 이때 꼬마 민주당, 이 양반이 꼬마 민주당 출신이에요. 3당 합당 때 같이 김영삼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권오을이요. 이 당시에 민주당은 김영삼이 네이밍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되죠. 꼬마 민주당이 또 찢어집니다. 찢어질 때 노무현과 여러 의원들은 이제 김대중 쪽으로 가고요. 김대중 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김영삼 쪽으로 가면서 한나라당으로 합당을 해요. 그래서 두 번은 한나라당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바른미래당으로 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권오을의 정치 인생을 쭉 보면요, 국민의힘하고는 안 맞아요. 거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요,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정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1990년에요.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해버립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건데, TK의 민정당이죠. PK의 민주당이죠. 충청의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호남만 고립시키는 3당 합당을 한 거예요. 이건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겁니다. 김대중의 전라도만 고립시켜 놓으면 우리가 선거 계속 이겨. 무조건이야. 안 그렇습니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죠. 앞으로 모든 선거는 이 민자당이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정계 개편을 해버린 거예요. 김영삼이요. 근데 능력치가 김영삼이 너무 떨어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고 IMF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김영삼이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지만 않았어도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역구도를 호남만 빼고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지역구도를 완벽하게, 진짜 나라를 박살내는 지역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김영삼의 선택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김영삼의 무능, 이게 다 찢어버린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이 지역구도가 고착화되고 이게 계속 고착화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김대중은요, 다음 대선에서 김종필하고 손잡습니다. DJP 연합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는 캐스팅 보트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김종필이 장악하고 있는 충청 지역이 저 독재 정당 국민의힘 쪽, 지금의 그쪽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김대중하고도 손을 잡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청은 색깔이 약간 중간 지역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3당 합당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영남에서의 국힘의 파워가 너무 센 겁니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봤자 인구 차이에서 영남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남이 의석수도 더 많고 그런 겁니다. 이게 김영삼의 3당 합당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권오을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면 권오을은 3당 합당 때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고 꼬마 민주당에 남아서 안동에서 당선된 인물이라는 것. 놀랍죠? 그런 사람이에요, 권오을이요. 김대중의 정계 복귀, 이때 꼬마 민주당이요. 동교동계는 새정치국민회의로 탈당을 쭉 합니다. 남은 인원들이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요. 통합민주당이 15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합니다. 15석, 11.2% 득표합니다. 이때 통합민주당 이름으로 안동에서 당선된 사람이 권오을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15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고 노무현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은 김대중의 국민회의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구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는 신한국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한나라당 창당을 하게 돼요. 그때 권오을 의원이 이 한나라당 창당으로 한나라당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민주당의 끝까지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세력들, 이 중에 일부는 김대중 쪽으로, 일부는 김영삼 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권오을 의원은 결국 지역 기반이 안동이었고요. 김영삼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당으로 갈 수가 없었어. 국민회의로 갈 수는 없었던 것. 이건 납득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으로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꼬마 민주당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권오을, 김상욱, 허은하, 김용남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왜 국힘 쪽에서 정치를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오을은 처음부터 독재 세력한테 붙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오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5.18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권오을이란 사람에 대해서. 자, 권오을이나 김상욱이나 허은하, 김용남 이런 사람들이 왜 국힘 쪽에서 정치를 했냐? 그건 민주당이요, 김대중 정당, 호남 정당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당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 정치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요, 김대중 정당, 호남 정당 이미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리고 김대중 정신이라는 걸 국힘 애들도 갖다 쓰고 있으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 비호감도라든지 이런 게, 악마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진 상태죠. 지금은 또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죠. 수도권에선 초강세죠. 거기다가 김대중과 연결고리가 없는 이재명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민주당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인 거예요. 세니까. 김대중 정당, 호남 정당도 아니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건 자연스럽다. 자, 영남에서 국힘이 계속 이기고 민주당이 계속 진 이유, 3당 합당 때문인 건 맞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건 맞아요. 당선 가능성이 국힘 쪽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그 지역에서 능력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국힘 쪽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대구나 부산의 유권자들이 습관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향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도 매우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다. 저번 선거에 졌는데 또 나오고, 졌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와. 새로운 능력 있는 인물들이 등판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안 되는 걸로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 계속 출마를 해요. 민주당 간판을 달고.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저번 총선에 이현주 의원 부산 출마 안 한다고 했죠. 이현주 부산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있었지만 이현주 의원이 고사했어요. 이현주는 왜 부산에 출마를 안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지도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은 영남 쪽에 안 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인물 때문에 못 찍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많은 영남 기반 인물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있죠. 이건 김영삼의 3당 합당보다 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은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한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입니다. 국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랑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너무 강해졌어. 김대중 색깔도 빠지고 호남 색깔도 빠졌어.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외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삼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했다면 이재명은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권오울 저분이 안동 출마한다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경선을 붙인다 하더라도, 자, 그동안 안동에서도 고생하신 분이 있죠. 떨어질 걸 알고 민주당 간판 달고 출마하셨던 분들이 있죠. 경선을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권오울을 당원들은 밀어줄 겁니다. 안동이잖아요. 만약에 안동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2석짜리입니다. 2석짜리. 국민의힘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리,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자리. 엄청 큰 거죠. 권오울을 당원들이 밀까 안 밀까? 저는 민다고 봅니다. 자, 김사국은 어떨까요? 울산 그 지역구 그대로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 달고 출마한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경선에도 김상욱을 밀어줄 겁니다. 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선택을 받았었으니까. 인지도도 있으니까요. 자, 이 권오울이나 김상욱은 영남 쪽이니까 사실 자신들의 지역구에다가 판때기를 깔면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허은하, 김용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허은하는 영등포, 김용남 수원이죠. 근데 여기는 민주당이 강합니다. 여기를 노리는 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충원을 하자면 부산을 노리는 게 좋다. 영남에서 부산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꿔야 돼요. 부울경을 민주당 텃밭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려면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산 유권자들이요, 그동안 계속 보던 인물들이 아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허은하, 김용남이 부산에서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입지는 매우 단단해집니다. 정치 길게 본다면 부산으로 도전한다. 이거는 당원들이 열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부울경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에 먼저 깃발을 꽂아라. 내가 험지로 가겠다. 사실은 해볼 만한 시장인데 부산하면 험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민주당 텃밭에서 자리를 노리는 거, 이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당원들에게 인심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원들은요, 먼저 나서서 험지 출마 선언해 주면요, 그 빚진거리 있지 않습니다. 부산도 이번에 전재수 한명되고 다 떨어졌잖아요. 험지가 맞죠, 부산도. 근데 해볼 만한 험지라니까. 그래서 허은하, 김용남은 부산의 도전을 빠르게 선언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단수공천, 전략공천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초대박이 나는 거고요. 이재명은요, 김영삼의 3당 합당보다 더 위대한 정계 개편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영남 쪽 인물들이 입당하는 걸 우리가 실눈 뜨고 볼 필요가 없다. 대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지금의 선거 구도를 굳혔습니다. 이거 너무 뼈아픈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강제성 없이 오로지 민심의 힘으로 인물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건 이재명이 해낸 거예요.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선언했죠. 조갑재, 정규재를 만났죠. 토론을 피하지 않았죠. 박근혜도 지금 만날 기세야, 이 정도면. 영남에서
윤석열을, 내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틈을 보여준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겁니다. 이재명의 일련의 그 행동들이요. 이재명이 이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중도 보수를 외쳐주고 우클릭이라는 걸 해줬잖아. 근데 이 단순히 우클릭이 표를 얻기 위한 우클릭이 아니었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저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극으로 가버렸으니까 우리가 저 영역을 커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진정성으로 움직였으니까 이게 먹혀든 겁니다. 단순히 선거에 유리하려고 우클릭을 한다. 이러면 안 먹혀요. 역효과 나죠. 하지만 이재명의 우클릭은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역효과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문을 살짝 열어주는 행동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도 이재명 선언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인들 권오을,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놔줬으니까 이건 이재명이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굳건하게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벽한 새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1기가 막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부터 출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기 출범이다. 완전 새로운 깃발을 들고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쪽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남에서 국힘 쪽 인간들이 수박들보다 못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박들하고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국힘 쪽에서 넘어온 애들하고 영남에서 왜 같이 못합니까? 같이 할 수 있죠. 영남에서 어차피 우리가 민주당 간판 달고 계속 졌는데 영남 쪽에서 당선됐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왜 겁이 납니까?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야 김영삼이 만들어 놓은 이 선거 구도를 깰 수 있습니다. 부울경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꿔야만 장기 집권이 가능해요. 이재명이라면 가능합니다. 60% 득표율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쭉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아, 쟤네들 말 바꾸기 하고 노무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선거 구도, 지역 구도를 이재명 스스로 박살내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한 것도 아닌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저히 저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권오을 같은 사람, 김영삼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저놈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마다합니까? 이걸 더 많이 받아들여서 부울경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드는 작업에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60% 득표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더 흡수를 해주고 그 와중에 옥석을 당원들이 가려내면 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내쳐야 될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민주당 지금 뭐 완벽한 의석 진용입니까? 그 중에도 버려야 될을 좀 수두룩해.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영남 출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지도 있는 인물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배척합니까? 그렇게 들어온다면 부울경에서 좀 더 선전한다? 60%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역 구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재명과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김영삼이 만들어 놓은 이 지역 구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힘의 균형을 가지고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부울경이 우리의 텃밭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지선, 다음 총선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인재들이 영남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줄을 설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울경에서. TK는 어렵겠지만 부울경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 받으려고 줄을 선다. 국민의힘 쪽에 인재 안 가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했던, 오랫동안 부울경에서 힘들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판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울경을 뒤흔드는 거 누가 했냐? 이재명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 쪽에 국민의힘 사람들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 절대 거부감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국힘 쪽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 권오을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2기 완전 새로운 출발, 이번 대선부터 출발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이걸 명심해 주시길